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자, 오늘 불이국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문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의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자음과 모음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이해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단어 3개를 준비했는데요. 공, 종, 총 각각 의미는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이들 단어의 의미 차이가 생기는 게 어디서 생겼을 것 같아요? 자, 가운데 소리와 끝 소리는 같은데 뭐만 다르죠? 그렇죠. 맨 앞에 있는 첫 소리가 다릅니다. 각각 기역, 지읒, 치읒. 자, 이들이 달라서 단어의 뜻이 달라졌다는 거 알겠죠? 자, 최소한 요 녀석들 때문에 달라졌다 해서 이것들을 우리는 최소 대립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최소 대립상을 이루는 녀석들을 모아놨더니 요소들을 모아놨더니 그것들이 바로 무엇이 되는 거냐면 의문이라고 부르는 녀석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의문의 다른 뜻은요 뭐냐면 뜻을 지금 이 최소 대립상은 뜻을 구분해 주는 거였잖아요. 뜻을 구분해 주는 최소한의 단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의문은 사실 음소와 운소로 구성돼요. 그래서 음소와 운소 앞 글자만 따서 의문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음소라는 것은 다른 말로 분절 의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운소는 비분절 의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분절이란 말 여러분 잘 알 텐데 분절이라는 거 다른 말로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분절 의문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요. 지금 선생님이 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공이라고 하는 단어 보면은 기역과 모음 오와 이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 의문을 우리가 분절 의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비분절 의문은 이렇게 나눌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 어떤 것이 대표적으로 국어에 있냐면요, 말의 높낮이 그리고 말의 길이 이런 것들이 국어에 비분절 의문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밥 먹어 라고 하는 선생님이 문장을 그냥 밥 먹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내용처럼 들리죠. 하지만 말꼬리를 조금 올려볼게요. 밥 먹어? 그럼 어떻게 느껴집니까? 질문처럼 느껴지죠. 자,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뜻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의 높낮이를 통해서도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문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지만 비분절 의문은 여러분 크게 뭐 문제나 이런 거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우리가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분절 의문인 자음과 모음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공 분석했죠. 기역, 이응은 자음이고 가운데 오는 모음이라는 거 잘 알 겁니다. 자, 먼저 자음부터 살펴볼게요. 자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이 좀 잘렸네요. 자,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으로 구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조음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선생님이 그림을 준비했는데, 조음 위치는 먼저 맨 앞에 있는 거 뭐예요? 입술이죠. 그 뒤로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입술 뒤에 잇몸 있죠? 자, 이 잇몸 바로 뒤에 좀 단단한, 혀를 대어보면 좀 단단한 부분을 우리가 센 입천장이라고 부르고요. 뒤에 목젖에 가까운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곳을 여린입천장이라고 부르고요. 이 아예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목청소리 이렇게 부릅니다. 자, 빠른 설명을 위해서 각각 선생님 자음을 다 적어놨어요.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입술, 잇몸, 센입천장, 여린입천장, 목청소리, 조음 위치도 중요하지만 그 소리들이 어떻게 났는지 조음 방법도 중요합니다. 파열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터진다 라는 뜻이에요. 터지면서 나는 소리라는 뜻이죠. 자, 국어 자음에서 터지면서 나는 소리 여러분 전쟁 영화 생각하면 편합니다. 빠바방, 탕탕탕, 쾅쾅쾅, 그죠? 자, 그런데 이들이 소리가 나는 위치를 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 터지기 위해서는 공기가 입안에서 모아져야 되거든요. 자, 비읍을 발음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기를 한번 입에 모았다 터뜨리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 한번 해보세요. 따라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입술로 공기를 모았다가 그 입술을 터뜨리면서 나는 소리예요. 디귿은 어디를 막았다 터뜨리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잇몸 부분으로 공기를 막았다 터뜨리는 겁니다. 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다. 자, 기역은 여린입천장, 그러니까 목젖 부분,
목젖 부분을 막았다 터뜨리는 겁니다. 보세요. 가. 자, 그래서 파열음, 비읍, 디귿, 기역이 있습니다. 자, 파찰음 보기 전에 우리가 마찰음을 봐야 되는데, 마찰음은 공기가 우리 발음기관을 스쳐 지나가면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시옷과 히읗이 있어요. 시옷은 잇몸을 스쳐가면서 나는 소리겠죠. 그래서 스 이런 소리, 시옷이죠. 시옷. 이거를 우리가 기호로 표기를 한다면, 음운으로 표기한다면 쉽게 시옷이 떠오를 겁니다. 자, 히읗은 목청 부분을 스치면서 나는 소리예요. 하 발음해보면 알겠지만 공기가 여러분의 목청을 지나면서 나는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파찰음이 뭐냐? 파찰음은 여러분 눈치챘겠듯이 파열음과 마찰음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파찰음은 파열됐듯 하다가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읒을 발음해보면 알 수 있는데 즈 일단 막기 위해서 지읒을 발음할 땐 터뜨리기 위해서 공기를 일단 막습니다. 막았다가 터뜨리는데 완전 개방하지 않고요, 살짝만 개방해서 공기의 마찰을 유도해요. 자, 해보세요. 즈 마찰음이 들리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파찰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비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콧소리라는 뜻인데요. 자, 콧소리이기 때문에 코를 막으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요, 이응입니다. 이응. 선생님, 이응 코를 막고 소리를 내도 소리가 나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코를 막고 아 발음해봤자 아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아는요, 요 초성의 이응은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응이 아닙니다. 초성의 이응은요 소리가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써놓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응은 뭐냐면요, 끝소리의 이응이에요. 자, 앙을 우리가 코를 막고 발음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보세요. 앙. 잘 안 되죠? 선생님이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안 돼요. 여러분 해보면 알 겁니다. 자, 그런데 이응이 왜 여린입천장 소리인지는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 앙을 다시 한번 발음해볼게요. 앙 하면 마지막에 혀뿌리가 여러분 뒤에 목젖 부분을 막으면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린입천장 소리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미음, 니은이 왜 입술소리, 잇몸 소리인지 알 테고요. 코를 막아보면 왜 비음인지 알 겁니다. 자, 그럼 리을을 우리가 유음이라고 부른다는데요. 자, 유음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유자가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자, 공기가 흘러나면서 나는 소리라는 뜻인데 리을이 대표적입니다. 리을이 대표적인 게 아니라 유일합니다. 자, 리을이 유음인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을 발음해보면 돼요. 을 발음해보면 여러분 양쪽 혀 양쪽 옆으로 공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을 발음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음표에 각각 대표 자음들을 입력해 보았는데요. 자, 이것은 선생님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외우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뭐죠? 그렇죠, 바닷가재입니다. 자, 바닷가재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바닷가재 요리를 먹었는데 굉장히 매웠나 봐요. 그럴 때는 공기로 혀를 마찰시켜서 그 매운 것을 식혀줘야겠죠. 그래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바닷가재 요리가 그냥 매울 리는 없잖아요. 뭔가 새로운 재료가, 다른 재료가 들어가 있겠죠? 살펴봤더니 뭐가 들어가 있더라? 마늘이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되겠습니다. 바닷가재는 여러분 딱딱하죠. 그래서 바닷가재, 여기에는 된 소리가 있다. 된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딱딱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쌍비읍, 쌍기역, 쌍디귿, 쌍시옷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된 소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바닷가재 굉장히 거세죠. 그래서 거센 소리, 파티, 축하, 피읍, 티읕, 치읓, 키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거센 소리라 부른답니다. 이 네 가지까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음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모음 보겠습니다. 자, 모음은 여러분 다른 말로 성절음, 공명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성절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요, 모음은 그 하나로 음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거 발음해 보세요. 그렇지,
아라고 여러분 다 발음합니다. 즉 모음은 그 자체로도 음절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공명음이라 부른 이유는 모음은 모두 다 울림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모음은요 여러분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단모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모음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일단 선생님 구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자면, 단모음은 입술과 혀가 고정된 것을 우리가 단모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중모음 같은 경우는 입술과 혀가 발음하다 보면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이중모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알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단모음 보겠어요. 이 표 알아야 됩니다. 자, 단모음은 혀의 위치가 중요해요. 혀는 앞뒤 위치도 있겠고 위아래 위치도 있겠죠. 자,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평순, 원순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입술 모양이에요. 자, 그러니까 입술 모양, 혀의 앞뒤 위치, 위아래 위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혀가 앞에 있으면 전설, 뒤에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후설입니다. 자, 혀의 높이에 따라서 혀가 가장 높은 고모음, 가장 낮은 저모음까지 세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 발음해보면 더 좋은데요. 자, 선생님은 후설 모음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또 전설 모음까지 우리가 추론해내기가 쉽기 때문에 선생님이 후설 모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후설의 발음을 하려면요, 혀를 뒤로 당겨야겠죠. 혀를 뒤로 당긴 상태에서 평순이라는 것은 입술을 그냥 가만히 둔다는 얘기고요, 원순은 입술을 동그랗게 만다는 얘기예요. 자, 혀를 뒤로 당긴 상태에서 그냥 발음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발음이 나왔어요? 가 나오죠. 그쵸? 자, 그렇다면 혀의 높이를 조금 낮춰보겠습니다. 혀를 높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렇지, 입을 살짝 벌리면 됩니다. 에서 입을 살짝 벌리면 어떤 소리가 나죠? 예, 맞습니다. 발음이 나죠. 자, 그럼 완전히 벌리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아가 납니다. 맞죠? 자, 그러면 다시 평순 모음 으로 가볼게요. 자, 에서 입술을 동그랗게 말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 발음이 납니다. 자, 우에서 입술을 살짝, 입을 살짝만 벌려볼까요? 오가 됩니다. 자, 이게 후설 모음 5가지입니다. 아, 우, 오, 이 5가지는 실제로 발음해보면 쉽게 유추해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발음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설 모음은요 선생님이 지금 쉽게 추론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같은 방식으로 발음이 되는 건데요, 전설 모음에다가는요 여기다 이만 붙이면 돼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게 이, 에, 위, 이 5가지 전설 모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모음 총 몇 개입니까? 10개의 단모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중모음이라는 것은 아까 입모양과 혀의 위치가 발음하면서 변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자, 이중모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 반모음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모음이라는 거, 자, 보겠습니다. 이, 각각 뭐예요? 단모음이죠. 자, 이 단모음을 빨리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발음되냐면 야가 됩니다. 그렇죠? 자, 야를 다시 한번 천천히 발음하면 이야가 되잖아요. 반대로 이야를 빨리 발음하면 야가 됩니다. 자, 이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뭐가 됐어요? 야라고 하는 이중모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앞에 이 야 같은 경우는요, 앞에 살짝 들리는 이가 있어요. 이야 할 때 앞에 살짝 들리는 이 있잖아요.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반모음 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반모음에는 이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오우도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와를 발음해 봅시다. 와도 보면은 오와 아를 빨리 발음하면 와가 되거든요. 그 앞에 살짝 들리는 오가 바로 반모음 오 또는 우입니다. 워 같은 경우는 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반모음이라는 걸 이해했으면 이중모음은 쉽게 유추해낼 수 있어요. 자, 국어의 이중모음에는요, 자, 그래서 이 계열의 이중모음과 오우 계열의 이중모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앞에 이가 살짝 들리는 것은 이 계열, 뒤에 앞에 오우가 살짝 들리는 것은 오우 계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열의 이중모음에는 야, 여, 요, 유, 얘가 있어요. 야, 여, 요, 유, 얘. 자, 수능에서
수능 문제에서 여러분 문제에서 이걸 쓰라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기억만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는지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5 계열에는 뭐가 있겠어요? 좀 적어요. 와, 워, 왜, 왜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빈칸 하나 넣었는데 이 빈칸에 들어갈 게 뭐냐면요. 바로 뭐냐면 의예요. 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요. 자, 의 같은 경우는 앞에 2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오나 우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로 끝나요? 뒤에 2로 끝나요. 그래서 2계열의 이중모음으로 봅니다만은 앞서 얘기했던 것은 앞에 반모음이 오고 뒤에 단모음이었잖아요. 그쵸? 이야 같은 경우에 앞에 반모음이고 뒤에 단모음이 오는 거였던 반면에 의 같은 경우는 앞에 의가 단모음이고 뒤에 오는 이가 반모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약간 형성 절차가 좀 다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불이국어 시간 맞춰봤는데요. 어때요? 혹시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질문을 하면 되겠고요. 자, 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음 모음. 자,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